다음 유리수의 연산입니다. 뭐 유리수 이런 것들은 의미 없고요. 분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 연산 분수는 전 과목에 거쳐서 모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뭐 회로나 전기 자기학처럼 수학이 많이 들어가는 과목에서는 정리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산기로 하는 것도 많지만은요, 식을 유도하는 경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계산 과정 꼭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리식의 사칙 연산입니다. 사칙 연산인데 공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풀이만 해줄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교재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B분의 A 플러스 D분의 C는 지금 D분의 D 곱하기 B분의 A 플러스 D분의 C 곱하기 B분의 B인데 얘를 우리가 통분을 한다라고 하죠. 통분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세요? 얘 있죠, 얘. 얘를 여기에 분모 분자 그대로 곱해주고 얘를 여기에 분모 분자 그대로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3은 뭐예요? 3분의 3은 1이죠. 3분의 3은 1입니다. 약분하면은 1이고 2분의 1 그대로 되는 거예요. 혹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3 약분하지 않더라도 6분의 3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3분의 3, 뭐 5분의 5 이런 것들을 곱해도 그 분수의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B분의 A 플러스 D분의 C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D 있죠, D. 그래서 D분의 D. 남의 쪽에 분모를 분자 분모에 그대로 곱해줘. 곱하기 B분의 A 플러스 D분의 C에도 B분의 B를 곱해주는 거예요. B분의 B 곱하기 D분의 C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는 어떻게 돼요? DB 분의 DA 플러스 얘도 BD죠. BD니까 DB 하셔도 돼요. DB 분의 BC. 그러면은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대로 분모를 하나로 써도 되는 거죠. DB분의 DA 플러스 B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식으로 하니까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데 이렇게 공식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다. 얘를 어떻게 한다? 여기에는 3분의 3을 곱해요. 요 놈이니까 3분의 3을 곱하고 여기에는 뭘 곱한다? 2니까 얘가 2니까 2분의 1을 곱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 3은 6분의 3 플러스 2, 3은 6분의 2가 됐죠. 6분의 2가 되어서 얼마? 6분의 3 플러스 2는 6분의 5가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숫자를 대입해서 하면 한층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외우신다기보다는 통분을 할 때 남의 거 분모를 분모 분자에 그대로 곱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B분의 A 마이너스 D분의 C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공식을 외우실 필요 없고 B분의 A 마이너스 D분의 C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뭐 그냥 제가 숫자 입력을 해볼게요.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통분을 하니까 여기에는 2분의 2 여기는 3분의 3이죠. 3분의 3 하면 어떻게 돼요? 2, 3은 6분의
4 마이너스 2, 3은 6분의 3 하니까 6분의 4 마이너스 3은 6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공식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 이건 어떻게 해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하시면 되죠. 그래서 BD니까 BD분의 AC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누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세요. 뭐 이거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숫자로 해볼게요. 3분의 2 곱하기 5분의 4다. 얼마? 5, 3, 15분의 2, 4, 8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곱하시면 되고, 나누기는 보세요. 일단 공식으로 봤을 때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다. 나누기는 우리가 분모로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는 그냥 곱하죠. 나누기는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얘의 분모의 통째로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D분의 C 분의 B분의 A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보세요. 안쪽에 있는 두 개 있죠. 를 곱해서 분모로 보냅니다. 즉 BC죠. BC를 분모로 보내고, 맨 밑에 것과 맨 위에 것 두 개를 곱해서 분자로 보내요. AD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몇 번 반복 연습하시면 됩니다. 3분의 2 나누기 7분의 3 7분의 4다. 어떻게 하느냐? 계산 방법만 아시면 돼요. 얘를 분모로 보내요. 어떻게? 7분의 4 분의 3분의 2는 나누기니까 얘를 통째로 분모로 보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해서 3, 4를 분모로 보내고, 얘를 곱해서 분자로 보냅니다. 2 곱하기 7 이렇게요. 근데 혹시나 이런 건 약분이라는 거 아시죠? 4는 2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7이면 분모 분자에 같은 숫자가 있으면 하나를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은 6분의 7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수의 사칙 연산이었지만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습하고 복습하는 건 있죠. 문제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정규반 교재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했죠. 그러면 구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뒷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일종의 예습이라고 했죠. 예습을 하고 나서 본교재를 공부한 다음에 복습을 하면 좋아요. 그 복습은 뭐냐면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복습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 이해했던, 공부했던 내용들이 더 오래, 더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본교재 가시더라도 이론 공부하고, 문제까지 풀고, 그래서 그 정규반 공부하고 나서 복습을 하는 이런 방법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제가 앞에서 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 3분의 3. 여기 앞에 얘를 곱해 3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2 하면 얼마다? 6분의 3 플러스 6분의 2는 6분의 5가 된다. 예제 1번은 6분의 5입니다. 예제 2번 볼게요. 예제 2번 3분의 2 곱하기 7분의 3입니다. 얘는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하면 된다 그랬죠. 3과 3이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
7분의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예제 3번 볼게요. 예제 세 번째 예제 4분의 3분의 2분의 1 4분의 3분의 2분의 1입니다. 어떻게 한다? 얘 두 개 곱해요. 2 곱하기 3 얘 두 개 곱해요. 1 곱하기 4 얼마? 6분의 4 혹은 2로 약분을 하면은 이 약분은 얼마? 3분의 2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7분의 3분의 요 길이를 잘 보세요. 7분의 얘가 더 길죠? 3분의 2입니다. 얘는 어떻게 하느냐?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7은 1분의 7이죠. 맞죠? 7은 1분의 7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7을 1분의 7 분의 3분의 2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바꾸면 어떻게? 3, 7이 21분의 1은 2죠. 얼마? 21분의 2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분의 4 분의 3이죠. 그래서 5분의 4 분의 3이죠. 얘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어떻게? 5분의 4 분의 3은 얼마? 1분의 3이죠. 3은 1분의 3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3은 얼마? 4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5 그 다음에 얘 6번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분의 1이에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분의 1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종종 보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1을 두고 A분의 1 어떻게? B분의 B 곱하기 A분의 1 플러스 A분의 A 곱하기 B분의 1 그럼 어떻게 된다? 분의 1이고요. 얼마? AB분의 B 플러스 AB분의 A가 되죠. 어떻게 된다? AB분의 B 플러스 A죠. B 플러스 A 분의 1이죠.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AB분의 B 플러스 1 분의 1은 요거를 다시 볼게요. AB분의 B 플러스 A 분의 1 분의 1 1을 1분의 1로 나타내면 되죠. 따라서 어떻게? B 플러스 A A분의 어떻게? AB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은 A 플러스 B분의 A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요거는 우리 이런 과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된 계산한 방법이 있죠. 요것을 연습을 하시면은 그리고 요것의 통분과 이런 형태를 접목시켜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죠.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비례식이라고 있어요. 비례식. 비례식도 유사한 겁니다. 비례식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대 B는 C 대 D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우리가 100대 10은 1000대 얼마냐? 100개 대 10개 10분의 1이죠. 그럼 얼마? 1000대 얼마가 될까요? 얼마? 요것의 10배가 100이니까 요것의 10배가 1000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100이 될 거예요. 100.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얘 곱하기 얘하고 얘 곱하기 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얘 곱하기 얘 100 곱하기 물음표는
10 곱하기 1000. 그러면 물음표는 100이 넘어가니까 100분의 10 곱하기 1000 하면 물음표는 100이 되는 거죠. 비례식 계산하는 것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하시고요. A 대 X는 X 대 B 이렇게 어떻게? 요거 두 개 곱하여 X의 제곱은 얘 곱하기 해서 A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X의 제곱 AB다. 이렇게 해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우리가 전기에서 많이 나오는 숫자인데 22,900 대 220은 3,300 대 X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변압기 부분에서요. 변압기에 22,900V를 넣었을 때 220V가 나오면 그때 3,300V를 22,900 대신에 3,300V를 넣으면 X는 몇 볼트가 나오느냐 할 때 나오는 숫자들입니다. 비례식만 얘기하니까 이렇게요. 220 곱하기 3,300은 22,900 곱하기 X 따라서 X는 22,900분의 220 곱하기 3,30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계산 방법만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 방법만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로 제가 이렇게 했었죠. 100 곱하기 물음표는 10 곱하기 1000인데 물음표는 100이 넘어가면서 분모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이항이라고 그래요. 이항. 근데 아우 이 정도는 다 알겠지 싶은데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오래 계시고 공부하신 지가 오래 되셔가지고 이런 이항도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항에 대해서 잠깐만 몇 개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예. 이항 이렇게 된 거 어렵지 않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4는 7이죠. 더하기입니다. 그러면 3은 어떻게 돼요?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7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맞죠? 7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더하기가 넘어가면은 빼기가 된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C일 때 A는 C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즉 이항을 할 때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7 마이너스 3이 4다. 7은 어떻게요? 4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넘어가면은 플러스가 된다는 거. 플러스가 된다는 거.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한번 볼게요. 3 곱하기 4는 12죠. 3 곱하기 4는 12입니다. 그러면 3은 12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는 거죠. 12 나누기 4 혹은 나누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4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인데 나누기는 곧 분모로 가는 겁니다. 즉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분모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 나누기 2는 5죠. 5 맞죠? 그럼 나누기를 어떻게 써요? 2분의 10이죠. 나누기는 분모로 가는 2분의 10은 5입니다. 따라서 10은 5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즉 분모로 있던 것이 이항 넘어가면은 분자 곱하기로 되는 거죠. 다시
곱하기 위에 있던 것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는데 나누기는 분모로 가는 것이고 분모로 있던 것은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즉 나누기는 넘어가면서 곱하기가 된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 이런 관계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2항인데 부등식이 있죠. 부등식.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2 플러스 3이 2 플러스 3이 4보다 크죠? 4보다 큽니다.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2가 4 마이너스 3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맞죠? 2 플러스 3, 5가 4보다 큰 건 마찬가지고 플러스 3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이 되는데 2가 1보다 크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2항과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요. 그리고 보세요. 3 곱하기 4가 10보다 크다. 얘도 3이 4분의 10보다 크다. 얘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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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3은 2.5고 얘는 3이니까 맞는데 부등식에서 주의하셔야 될 건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가 마이너스 7 우리가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7하고 뭐가 더 커요? 마이너스 6이 더 커요. 마이너스 7은 음수로 가기 때문에 얘가 더 작은 겁니다.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7보다 0에 가깝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거죠.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2는 넘어가는데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7은 얼마요? 3분의 7이죠. 2가 커요? 3분의 7이 커요? 3분의 7이 더 큽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마이너스가 넘어가면은요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서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서 나누기 마이너스 3이 됐는데 그때는 부호도 요렇게 되어 있던 것이 요렇게 되어서 반대로 되는 겁니다. 요것만 틀려요. 즉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데 플러스 요쪽이 왼쪽이 더 컸다 해서 요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부호의 방향도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등호가. 요거 관계를 한번 외우는 것이 아니고 요 관계를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2항이라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많이 나와요. 3x 더하기 7은 0이다. 어떻게 돼요? 3x는 마이너스 7 플러스 7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이 되죠.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x는 곱하기 3이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어서 마이너스 3분의 7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7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분의 5는 3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통째로 얘가 넘어가면 돼요. 얼마? 5는 3배 x 플러스 3이다. x 플러스 3이 넘어가면서 x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x 플러스 3이 되고 5는요. 그러면 넘어가면 얼마예요? 3x 플러스 3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은 3x 마이너스가 되죠? 2죠. 따라서 3이 넘어가면 얼마? 3분의 2는 x는 3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연습이 조금 필요한 거죠. 이렇게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요거지 좀 수학을 공부하신 지 오래됐다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수학을 못한다, 수학은 어렵다, 수학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걸 빨리 떨쳐내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학 잘 하시는 분들이 강의 들으면 야 너무 쉬운 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연습하는 것은 있죠. 그렇게 수학 잘하시는 좀 어떻게 보면 수학 못한다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빨리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전기 기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확실히 연습을 통해서 이겨내시고 자신감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무리수 부분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